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당 쇄신을 위해서 다음 총선에 불출마하고 3월 재보선 지역 3곳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진정성에 의심된다면서 정치개혁을 하려면 대장동 특검부터 받으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조성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 송영길 대표 긴급 기자회견에서 당 쇄신 카드를 꺼냈죠? 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총선에 나오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를 포함해서 지난 9개월간 무능한 개혁과 내로남불, 오만을 지적하는 국민의 질책을 달게 받아들인다며 국민이 요구하는 자기 혁신과 기득권 내려놓기를 통해서 정치의 본령, 기본으로 돌아가겠다며 당 쇄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동일 지역구 국회의원 연속 3선 초과 금지 조항의 제도화 추진, 그리고 대선과 동시에 열리는 국회의원 재보선, 종로와 안성, 청주 상당구 3곳의 무공천, 윤미향 이상직 박덕흠 의원 제명안의 신속한 처리 등을 밝혔습니다. 송 대표는 정권 교체를 넘어 기득권을 타파해 정치 교체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새로운 역사적 소명은 이재명 후보의 당선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대한민국이 제대로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저 자신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재명 정부 탄생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조금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3선 연임 초과 금지는 신진 정치인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정치 개혁을 위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송 대표의 불출마 결단은 이에 앞서서 안타깝다고 말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정치인에게 국회의원직이란 정말로 중요한 거의 전부라고 해야 됩니다. 그걸 이제 포기하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좀 마음이 많이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주당 내 청년 정치인들은 환영했습니다. 이동학 청년 최고위원은 YTN과 전화통화에서 과감하고 전폭적인 혁신 모습을 당연히 보여야 한다며 전진의 기폭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고, 당 정당혁신위원장인 장경태 의원도 송 대표가 물꼬를 텄으니 반향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당 대표의 결단이 앞으로 다른 586 정치인들의 동참으로 이어질지도 주목됩니다. 송영길 대표가 오늘 여러 가지 쇄신안을 얘기를 했는데 특히 3개 지역구에 무공천하겠다 이 결정이 눈에 띄었습니다. 국민의힘 반응 나왔습니까? 네, 먼저 송영길 대표 총선 불출마 선언과 함께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오만과 내로남불의 반사 효과라고 깎아내렸는데요. 이와 관련해 윤석열 후보는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선거에 임박해가지고 이런 전격적인 이런 발표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 진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실 것이 아닌가. 국민의힘도 송 대표의 쇄신안이 순수해 보이진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은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진짜 정치개혁을 하려면 국회에서 논의되다 중지된 대장동 특검을 받는 게 먼저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치개혁을 하고 싶다면 선거기간 중립 내각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선거의 주무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법무장관,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이 민주당 의원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두 장관을 불러들이고 중립 내각을 청와대에 요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공천관리위원회 첫 회의를 시작으로 5개 지역 재보선 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습니다. 특히 무주공산이 될 가능성이 큰 종로 등 지역구를 놓고 공천 방법과 절차 등을 놓고 첨예한 논의가 예상됩니다. 정의당도 민주당의 무공천 방침에 대해 오승재 대변인이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했던 역사적 과오를 뒤늦게 바로잡은 것이라며 생색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재명, 윤석열 후보 모두 설을 앞두고 요즘에 치열한 정책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공약들이 나왔습니까? 이재명, 윤석열 후보 나란히 농업 정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에서 사흘째 매주 타는 민생버스, 메타버스 일정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포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농어민에게 1인당 100만 원 이내 기본소득을 지급해서 농어촌과 도시의 소득 격차를 줄이고 농어촌 소멸을 막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고요. 식량 자급률을 60%를 달성하고 청년 미래농업 혁신인재 5만 명을 길러내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농업직불금 5조 원으로 최대 2배 늘리고 고령 중소농민을 대상으로 농지 이양 은퇴직불금 월 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농 3만 명 육성을 위해서 공공농지와 주택을 우선 배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3분의 1로 줄이고 신축 건물에 음식물 분쇄기를 설치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네, 제3지대로 가보죠. 국민의당 안철수 그리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어떤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까?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오전에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이번 대선의 성격을 새 시대를 여는 시대 교체라고 강조했는데요. 부민 강국, 다시 말해 풍요로운 국민이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확실한 정권 교체와 국민 통합 내각, 강력한 개혁 실천 등 국정 운영 구상을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내용 들어보시죠. 대한민국과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신다면 저 안철수를 선택해 주십시오. 깨끗한 청와대, 유능한 정부, 우리 아들, 딸들의 장래를 생각하면 저 안철수에게 맡겨 주십시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이재명, 윤석열 양강 후보가 합의한 방송 토론을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 신문기일에 출석했습니다. 심 후보는 법정에서 양자 토론은 양당이 대표하지 않는 시민의 목소리와 이익이 대표되는 것을 봉쇄하며 민주주의를 훼손한다며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지키는 현명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호소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성호입니다.